좋은 저녁입니다. 치매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어깨 관절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완전한 움직임을 회복하고 근육의 기능을 강화하며 잘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할 것입니다. 어깨 관절 문제는 꽤 흔하며 인터넷에서 다양한 운동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는 바로 이 운동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 운동이 대원근, 소원근에 좋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견갑하근, 극하근에 좋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이 운동에서는 모두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동작입니다. 고무밴드를 고정하고 돌리는 다양한 변형 동작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회전 동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깨의 움직임을 줄이기 위해 무언가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운동 자체는 좋지만 항상 이 운동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고 항상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운동에서는 정말로 극하근과 견갑하근이 잘 작동합니다. 이 근육들은 자주 부상을 입고 다양한 이상이 생기며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어깨 관절의 캡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은 바로 이런 회전 동작에 관여합니다. 이런 동작들은 보통 경관절 주위염이나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불리는 질환에서 제한되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깨가 아프고 움직이지 않으며 팔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운동들로 시작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깨가 충분히 하중을 견딜 수 있고 단지 움직임의 제한만 있는 경우에만 이 운동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어깨가 뒤로 잘 가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 한쪽 팔은 움직임의 범위가 조금 더 넓고 다른 쪽은 조금 더 좁지만 특별한 통증이 없다면 이런 동작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동작들만 하면서 움직임의 범위를 회복하려고 하면 회복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만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회복해야 할 다른 근육들의 근육량이 부족하다면 이런 동작들은 관절 캡슐 자체와 근육 안에서 지속적으로 작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고 쉽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질환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외상 등으로 인해 급성기라면 최근 1, 2주 사이에 어깨를 다쳤거나 운동을 과하게 해서 예를 들어 어떤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고 염증이 생겨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났거나 만성적인 상태이거나 통증이 어떤 운동 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시작된 경우라면 다릅니다. 근육이 위축되면서 관절의 캡슐도 점차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는 지금부터 할 이 동작들이 모두 잘 맞습니다. 혹은 이미 부상 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관절 자체를 회복시켜야 할 때가 되었는데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고 어떤 극단적인 자세에서나 예를 들어 밤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고르게 약해지지 않고 근육의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종종 그중 일부 근육은 거의 원래 크기의 10% 정도로 부피가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근육은 긴장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육들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들은 관절 캡슐과 함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이 근육들의 긴장을 풀고 싶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은 바로 삼각근의 뒤쪽 부분, 즉 후면 삼각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하근과 부분적으로는 대원근과 소원근에도 동시에 부하가 가해지는 그런 각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전 동작 없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전 동작을 하면 어깨 관절 자체의 가동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관절의 캡슐을 늘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근육의 크기를 키운 후에 진행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즉, 어깨 관절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근육의 크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육인가요? 즉, 근육의 크기가 없을 때 관절의 움직임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캡슐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위축된 근육들, 종종 결합 조직이나 섬유화가 있는 근육들도 다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단계는 근육의 크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근육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근육이 필요합니다. 바로 삼각근입니다.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배 부분의 경우에는 후면 삼각근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육이 가장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근육과 극하근에도 자극을 주는 편리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 앞쪽 근육군을 회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앞쪽 삼각근이 포함됩니다. 매우 자주 통증이 바로 이 앞쪽 삼각근 부위, 이두근 힘줄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이 힘줄 중 하나는 여기 견갑골의 부리돌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소흉근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줄 아래에는 오구완근이 있는데 이 근육이 아주 자주 아프기도 합니다. 이 근육은 앞쪽 삼각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자주 과부하가 걸리곤 합니다. 어깨 앞쪽의 통증은 오구완근의 경련과 이 부위에 위치한 이두근 힘줄의 염증과 아주 자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말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운동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이해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동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도 할 거예요. 운동을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손에 무게를 잡으세요. 무거운 무게는 필요 없어요. 팔을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는지, 얼마나 아픈지에 따라 무게를 선택하세요. 0.5kg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가벼운 무게도 괜찮아요. 이럴 때는 점차적으로 무게를 늘리면 됩니다. 굳이 특별한 아령을 살 필요는 없어요. 매번 100g씩만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물병에 물만 채워 사용하셔도 됩니다. 0.5리터 병 있잖아요. 0.5. 그냥 물이 들어있던 병이에요. 심지어 물도 그렇잖아요. 몇 리터의 물이 있으면 그만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물리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알죠.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되죠. 어쨌든 움직임 자체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식입니다. 누워서 이렇게 손을 침대나 소파에서 늘어뜨립니다. 만약에 이런 부드러운 가구가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한 방법은 새끼손가락을 위로 드는 것입니다. 너무 크게 움직이거나 너무 높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즉,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삼각근이 유지되어야 하며 여기서는 삼각근과 극하근 모두 함께 작동합니다. 동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무게를 손에 잡으세요. 여기까지 내릴 때 손에 뭐가 있든지 간에 덤벨이든 물병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내리다가 어깨 어디든 앞이든 뒤든 통증이 생기면 무게를 줄이거나 움직임의 범위를 줄여서 이렇게 낮게 내리지 마세요.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손의 위치입니다. 손의 위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만약 아무 문제 없고 아프지 않다면 어깨와 거의 일직선으로 두셔도 됩니다. 만약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조금 더 아래로 두세요. 즉, 이 범위 안에서 손의 어떤 위치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가장 편한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더 힘든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쉬운 위치에서 하세요. 그리고 이 위치에서 이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 운동에서는 바로 뒤쪽 삼각근과 극하근에 부담이 가게 됩니다.
이런 비틀림 없이요. 즉, 동시에 관절 캡슐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천천히 무게를 늘려줍니다. 점차적으로 3kg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만약 지금 어깨가 아프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무게, 예를 들어 1kg이나 1.5kg 정도까지만 도달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육이 어느 정도는 작동하게 됩니다. 즉,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후면 삼각근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손을 편하게 둘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세요. 반복 횟수는 근육이 이미 피곤하다면 5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쉬면서 3번만 해도 괜찮아요. 3번 하고 내려놓고 쉬세요. 만약 어떤 무게로 해도 아프다면 처음에는 그냥 맨손으로만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손에 뭐라도 잡고 하면 움직임의 궤적을 지키기가 더 쉬워집니다. 글쎄요, 예를 들면 연필이요. 지금 손에 있는 아무거나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돌리는 동작입니다. 즉, 이 자세에서는 관절에서 움직이는 각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후면 삼각근이 거의 단독으로 작동하는 그 부분과 함께 여기 중간 삼각근의 일부도 추가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만약 극상근 힘줄에 심한 염증이나 손상이 없다면 이런 자세에서도 동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저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또 다른 방법은 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즉 뒤쪽 삼각근에 정확하게 자극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므로 어깨 회복은 이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혈류가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어깨에서 일어나는 모든 퇴행성 과정들은 혈액 공급 감소도 함께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전체적으로 어깨관절 자체로 가는 혈류를 더욱 개선시켜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건 밴드를 이용해서 하는 같은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이 동작에서 최대 부하는 팔을 이쪽으로 뻗을 때 걸린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무게로 할 때는 근육이 늘어난 이 지점에서 최대 부하가 걸립니다. 이게 어깨에 더 유익합니다. 헬스장에서 케이블 머신으로 운동을 해도 괜찮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도 저 지점에서도 부하가 고르게 걸립니다. 여기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팔꿈치 위치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동작을 하면 팔꿈치가 옆을 보게 되고 그래서 후면 삼각근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면 후면 삼각근에 더해 중간 삼각근 일부도 약간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나 저 방법 모두 이렇게 비틀어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과도하게 비틀리지 않으면서도 부상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캡슐이죠. 그리고 또 뒤쪽 부분도 작동합니다. 이건 뒤쪽 부분이 아니라 극하근입니다. 그리고 원형근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극하근입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이 운동으로 어깨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중량을 점점 늘려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동성이 조금 더 좋아지고 운동할 때 통증이 조금 줄어들면 이제 팔을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보다 높이, 예를 들어 눈높이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큰 가동 범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어떻게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요? 더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리면 오히려 부담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래로 조금 더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위치에서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입니다. 이 운동조차도 무게 없이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뒷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 합니다. 이 운동은 이것도 밴드를 사용해서 합니다. 여기서는 이미 밴드를 고정시키고 여기 위쪽에 고정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실제 움직임은 이렇게 됩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위쪽에서, 그러니까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당깁니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이 동작을 할 때 뒤쪽 삼각근뿐만 아니라 몇몇 큰 근육 그룹들도 함께 도와줍니다. 여기서는 삼두근도 작동하고 부분적으로 등 근육인 광배근도 사용됩니다. 즉, 이 동작은 뒤쪽 삼각근에 더 부담이 적은 동작입니다. 여기서도 완전한 가동 범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전 운동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이 동작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겨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팔의 위치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덜 아픈 자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천천히 전면 삼각근에 부담을 주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동성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즉, 사람이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움직임이 이렇게 됩니다.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 올릴 때는 보통은 움직임의 범위가 조금 더 넓지만 여기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움직임을 통증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한 후에는 중간 삼각근과 약간의 전면 삼각근도 훈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처음에는 부하가 최소여야 합니다. 즉, 아주 가벼운 무게여야 합니다. 물병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이런 모든 전면 들어 올리기를 시작하는데 작은 가동 범위로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점차 더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동작 자체는 팔이 어깨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약간 옆으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들 중에서 어떤 자세가 가장 잘 되고 가장 덜 아픈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간 옆으로. 저는 이쪽이 더 쉬워 이 자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점점 더 높이 들 수 있게 될 겁니다. 무게도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0.5kg부터 시작해서 점차 2kg까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잘 안 듣던 각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들어 올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잘 안 듣던 이 각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의 움직임이 떨어졌을 때는 잘 안 되는 각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되는 각도에서부터 연습을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그 각도에서는 움직임의 범위가 더 넓고 전체적으로 더 많은 근육이 함께 쓰이게 되고 나중에 회복하기도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보통 어깨는 어떻게 회복되나요? 먼저 이 앞쪽 움직임, 즉 앞으로 움직이는 범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옆으로 움직이는 범위가 회복됩니다. 점점 팔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렇게밖에 못 들지만 점점 더 높이, 그리고 더 높이 들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회복되고 다음엔 45도 각도로, 마지막엔 옆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뒤로 움직이는 동작은 가장 마지막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팔을 뒤로 젖히는 동작. 이런 움직임이 나중에 손을 짚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방해가 되기도 하고 팔을 뒤로 뻗을 때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역시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팔을 이 위치에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무게는 가볍게 해야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들어 올리면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앉으면 보시다시피 약간 뒤쪽 위치에서 늘어난 자세에서 이 모든 동작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염증의 후유증으로 생긴 유착과 섬유화가 바로 이 앞부분, 즉 이두근 임출, 오피돌기, 상완근, 삼각근과 이두근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 이런 결합 조직이 자주 생기는데 이것이 나중에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조직이 당겨지고 찢어져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역시
밴드를 사용해서 이 모든 것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고정해 줍니다. 이런 동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통증이 생기면 꼭 전체 가동 범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밴드는 균일하게 당기지 않기 때문에 동작의 상단 부분에서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동작의 부분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뒤로 가서 앞으로 이동하면 여기서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상태에서 앞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요. 이 동작의 일부를 훈련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처음에 시작해야 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워서 했던 그 운동입니다. 즉, 앞쪽 삼각근을 조금 늘려주고 이 자세에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움직이면 돼요. 더 높이 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앞서 했던 동작들을 충분히 연습해서 이 동작이 자신 있게 잘 되기 시작한 후에 하는 겁니다. 비슷한 운동이 중간 삼각근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팔을 드는 방법을 다시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흔히 하는 중간 삼각근 운동들은 처음부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작들은 모두 어깨가 올라가면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점에서 동작이 시작됩니다. 전체 범위에서는 동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옆으로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요. 맞죠? 하지만 일부 동작은 고무밴드를 사용해서 서서 하는 것도 잘 됩니다. 여기서는 움직임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미 약간의 긴장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이런 범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경우에는 근육의 윗부분이 작동합니다. 여기서 약간 늘어나고 여기서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역시 모든 동작은 통춘 없이 해야 합니다. 팔을 뒤로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동작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팔이 이렇게 뒤에 있고 근육도 약간 당겨져 있지만 이 동작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즉, 이 운동은 팔이 뒤로 더 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관절 캡슐과 삼각근 자체를 약간 스트레칭하게 들고 이 자세에서 근육에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운동이나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이 운동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정적인 부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근육을 고무줄을 당기듯이 약간만 움직이고 그 상태로 그냥 서서 근육이 조금 피로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만약 움직이면서 하는 게 어렵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정적인 상태에서라도 시작해보세요. 나중에는 이 자세에서 이렇게 위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다른 근육들이 중간 삼각근과 함께 작용하게 될 거예요. 즉, 이제는 각 근육을 분리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하면 삼각근의 각 부위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제는 가동성을 늘리는 것만 남게 됩니다. 이때는 동시에 여러 근육이 쓰이는 좀 더 복잡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중간 삼각근이죠. 네, 이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당겼는데 여기서는 밴드가 이 정도 높이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중간 삼각근의 긴장이 가해지면서 동시에 앞쪽 삼각근도 같이 작동합니다. 이 운동은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는 근육을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런 회전 동작이 들어가는 운동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이죠. 맞죠? 모든 것이 잘 작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삼각근이 관절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이런 운동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면 삼각근이 약하고 오희완근이 짧아지면 어깨가 이쪽으로 과도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깨를 돌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상근 힘줄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가라앉은 단계에서는 관절의 움직임을 늘리기 위한 운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관절 캡슐을 스트레칭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이 이미 꽤 길어졌죠? 많은 분들이 이미 잠들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전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먼저 근육량을 늘려야 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관절의 움직임을 개발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절 캡슐의 탄력성을 회복시키는 운동입니다. 팔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팔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즉, 의자에 앉아서 예를 들어 이런 롤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상상 속의 의자입니다. 제가 앉은 것 같아요. 의자를 가지러 가고 싶진 않네요. 이렇게 앞뒤로 움직임을 해줍니다. 여기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즉,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때까지 움직입니다. 이 자세에서 잠시 멈췄다가 앞뒤로 반복하세요. 의자는 나중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려 넣을 거예요. 즉, 움직임을 하다가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질 때까지만 하세요. 너무 큰 통증이 아니라 최대 통증의 10% 정도만 느껴질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가동 범위를 늘려가세요. 만약 가동 범위가 늘어난다면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동 범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가동 범위가 조금 더 높아진다면 이제는 좀 더 큰 범위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롤러를 벽에 놓으세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어깨에 바로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움직임을 시작하세요. 역시 이런 식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세요. 어깨에서 어딘가 소리가 나더라도 통증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 범위는 아직 이르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세요. 즉, 이런 가동성을 키우는 것은 근육량이 어느 정도 늘어난 다음 단계입니다. 2, 3주 동안 근육 훈련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운동 범위가 50% 정도 회복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점차적으로 그 범위를 늘려가면서 위로 움직임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더 가까이 다가가세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좀 더 쉽게 하려면 옆으로 약간 움직여도 됩니다. 만약 팔이 이렇게 펴진다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제 이런 각도에서도 팔을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이건 병원에서 배우는 전형적인 운동입니다. 벽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벽을 따라 점점 더 높이 올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점점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운동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더 편리합니다. 움직임의 범위가 조금밖에 안 되더라도 이렇게 약간 위로, 약간 아래로,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깨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더 아래로 옮기세요.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더 올릴 수 있어요. 재미삼아 표시해 두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손으로만 동작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손으로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올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압력 덕분에 어깨를 쉽게 올릴 수 없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걸 더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는 각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부터 앞뒤로 움직입니다. 즉, 롤러에 팔을 올려놓으면 움직임이 더 쉬워집니다. 만약 이렇게 손을 움직이기 어렵다면 롤러에 기대서 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위쪽에서 움직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들어 올리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세요. 근육이 피로해질 거예요. 피곤하세요? 통증이 생기면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멈추세요. 약간의 통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 통증이 줄면 괜찮지만 심해지면 멈추고 움직임을 줄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한 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볼 거리도 있고 시도해 볼 것도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무엇을 시도해 봤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적어주세요.